독립생활을 하는 거에 도와주는 거네요. 대상자가 이제 부모한테 의존되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뭐죠? 심리적인 자립, 그 다음에 경제적인 자립,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통합적인 사회적인 자립, 직장 생활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직장이 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재활 과정의 꽃은 직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직업으로 가는 건 맞는데 직업이 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어요. 못 다닌 사람은 뭐 회복 안 됐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요. 안 다녀도 회복자예요. 예, 건강하게 생활하고 의사생활에 정하고 있다면 건강하신 분이니까 동료 동료 대상자들을 도와줄 때도 그분들한테 그렇게 해줘야 돼요. 예. 뭘 해야 된다. 당신이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가치 있고 존귀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당신 존재만으로도 너무 귀하다. 너무 소중하고 뭘 하지 않아도 건강하게 살아가면서 의미 있게 살아가면 된다. 그런 걸 말씀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고백적이고 자기 이해 수용, 가족들에 대한 회복을 도와줘야 돼요. 가족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이제 당사자 혼자만 남는 경우는 아주 불완전한 그런 회복이에요. 물론 가족이 너무 가까워질 수 없는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 가족이라 그러면 떨어지는 게 차라리 나아요. 저도 이제 되게 재밌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가족들이 이민을 가버렸어요. 저도 이제 그 회복 과정에서 가족들이 조금 이제 관계가 조금 가족 교육을 받고 가족들이 조금 좋아졌을 때 이제 부모님이 이민을 가셨거든요. 이민 가신 지 20년 정도 됐는데 근데 떨어지면서도 이제 회복 과정이 계속 있었어요. 교류하고 연락하고 하면서 제가 또 거기를 또 부모님 계신 데를 몇 번 갔다 오면서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감정 표출이 너무 심한 가정 그리고 가족이 너무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부분이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대상자 중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떨어지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시설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재활 시설이나 그리고 그런 센터 같은 데 다니면서 그룹 홈에 지내거나 뭐 센터를 낮에 가거나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에 계속 연결돼서 부모랑 분리되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부모가 너무 스트레스 줘. 걔가 잔소리 해야지. 너는 너 나이에 뭐 친구들은 다 직장 잡고 결혼하는데 너는 뭐 하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하는 부모도 있어요. 부모가 이제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는 분인데 이 당사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모로 인해서 재발을 너무 자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고려하셔서 도움을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 생활을 하고 고통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았던 거, 제가 경험했던 거 의미 없는 고통 하나도 없어요. 고통을 통해서 반드시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서 이런 동료 지원과 같은 귀한 일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뇌 회복의 5가지. 요거는 이제 참고로 뇌과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종교학자가 얘기한 게 아니고 딱 보면 종교학자가 얘기했을 것 같죠. 근데 뇌과학자가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의 두뇌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5가지예요. 저는 너무 이제 공부를 하면서 너무 귀해서 나누고 싶어서 그렇고요. 뇌 회복은 감사, 운동, 기도, 공동체, 영성 이 5가지로 사람의 뇌가 회복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은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아니라 기질적인 부분으로 이런 뇌 기능적인 장애잖아요. 그래서 회복될 수 있는 병입니다. 뇌 정신증은. 그래서 이제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는 모든 회복의 과정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여기 앞에 뭐가 있겠죠. 여기 앞에 이 감사가 나오기까지 작업이 필요해요. 키브로로스 5단계 같이 부인, 분노, 우울, 수용 그 과정을 다 가고 나서 그 과정을 지나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 감사가 억지로 감사가 나오면 부작용이 있어요. 감사가 안 나오는데 억지로 막 하다가 도리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올 시기를 기다렸다가 감사 습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감사일기 적기 했습니다. 감사일기 적기. 대상자에게 감사일기 하루에 3가지 감사할 점 3가지씩 적어보라고 꼭 숙제 같은 거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숙제는 숙제라기보다는 함께 해보자. 나는 이렇게 감사일기를 적고 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아침에 아침을 맞고 이제 커피 한 잔 맛있게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맛있게 하고 오늘 활동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대상자를 만나서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세 가지는 금방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감사를 계속 되뇌기다 보면 인생 전체가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긍정적, 적극적으로 바뀌죠. 그러면 이제 뇌가 회복되는 그런 비결이 되는 거죠. 운동 아까도 계속 강조했지만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약부장에 감사하고 몸의 기능을 끌어줘서 뇌 기능을 최대치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면서 몸과 마음과 이거 몸과 마음이라고 보면 돼요. 몸과 마음. 그 다음에 마음의 작용들 이런 더 높은 차원 공동체와 기도는 감사의 습관입니다. 감사의 습관. 그다음에 영성은 어떤 더 뭐 큰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뇌가 회복됩니다. 인간의 뇌가 실제로 회복되는 걸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부분 조금 더 넘어서 어떤 부분으로 나올 수 있는가? 사람의 인격이라고 그러죠. 인격은 지정의예요. 깨닫고 느끼고 행동하고. 여러분들 병식을 찾는 과정도 깨닫고 느끼고 행동하고. 그렇죠? 사람이 행동하는 것도 이해하고 공감하고 행동하고 대상자를 도와줄 때도 깨닫도록 하고 경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활동하게 하고 그렇죠? 병식 찾고 활동성 있게 하고 실천하게 하고 예, 이게 같이 가야 돼요. 한 가지만 강조되면 안 되고 이 세 가지가 같은 틀에서 될 때 그 사람의 인격이 이 질병을 통해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저도 이제 질병을 겪었을 때 시간 잃어버렸다 의미 없는 시간 보냈다 하면서 좀 후회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인생에서 좀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거죠. 평범한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감사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저 얘기가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자신의 어떤 요구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조금 얘기해 보실 분 있으면 한두 분 정도? 어떤 경우? 예, 이렇게 회복 과정에서 경험했던 것들 좀 뭐 간단하게 간단하게요? 네, 한 3분 그냥 얘기하고 싶은 거 이렇게 뭐 이렇게 지정의를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예. 지금 네, 지금 겪은 건데요. 예, 겪은 거 예. 네, 저기 강의를 막 들으면서 너무 집중하다 보니 이게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게 여기 한숨 확신 거예요. 네.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기분이 나빠가지고 고개를 돌리더니 불안해져가지고 이게 커피를 한 잔 마셨는데 이렇게 나도 모르게 흐트러져 났나 봐요. 네.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줄 몰랐었는데 옆에서 이렇게 물휘지를 줘가지고 너무 저가 닦여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네. 무섭다고 그랬는데 네, 그러셨구나.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랬구나. 근데 이제 하품하신 거는 졸리셔서 하셨죠. 한숨 푹 쉰 거예요. 이유가 머리에서 나오네요. 그냥 나왔어요. 저번 때문에 하신 거 아니죠? 선생님 때문에 하신 네, 거 아니에요.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 때 이제 자기만의 생각을 하신 거거든요. 하품의 의미를 그 선생님 입장으로 이해를 하신 거죠. 근데 하품이 선생님 때문에 하신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되게 중요한 건데 저도 많이 그랬어요. 누가 이렇게 옆에서 막 행동을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싫어서 저러나? 뭐 이렇게 생각할 때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착각해서 보는 건데 잘 생각하시면 나하고 별로 연결되지 않은 본인만의 어떤 행동이다. 이런 걸 구분하시는 거 되게 좋으셨네요. 옆에서 또 도와주시고. 저요? 네. 네, 저는요. 저는 회복 경험이라고 해야 되나? 네. 전에 제가 발병하기 전에는요. 예. 굉장히 내성적이고요. 우울감도 많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조현병이에요. 네. 근데 어느 날 예전에 조증이 생겨가지고요. 네. 그래서 성격이 정반대로 바뀐 거예요. 아, 잠재력이 발산이 돼서 잠재력. 예. 폭발했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극복이 되니까 지금은 그 제가 2006년도에 발병해가지고요. 네. 지금 13년 됐고 제가 48이거든요. 아, 네. 그 13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이해하고 딱 한 번 재발했어요. 예. 그러면서 지금은 그 회복 중이고 이런 당사자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동료 지원과로 또 활동을 할 거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 행복하고 병에 걸리기 전보다요. 네. 지금의 삶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은 저는 잠재는 정신과 정신 질환자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았더라면은 네. 아마도 전 마음이 굉장히 열었거든요. 네. 그래서 기회가 없었다면 아마 자살했을지도 모른다는 아유, 그런 네. 생각이 들었고요. 네.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가지고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진짜 처음에 굉장히 창피하고요. 저도 감정이만 나고 선생님처럼 네. 병원에서 영원히 살 줄 알고 되게 암담하고 슬펐어요. 네. 근데 태어나고 지금 잘 극복해 나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잘 극복해 나가고 있고 같이 좋은 동료 지원가로서 활동하고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합니다. 네. 네,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씩 자기 오픈을 하면서 선생님도 하고 한 시간에 갔다 오세요. 예. 그래서 자기 오픈을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아까 자기 개방이죠. 자기를 표현하는 거, 고백. 이게 이제 첫 단추인 거예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내담자가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담자는 지금 마음의 상처가 되게 많고 병원에도 원치 않게 비자발적으로 입원돼가지고 상처가 많죠. 가족에 대한 분노도 있고 자기 인생에 대한 화난도 있고 막 사회에 대한 불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열어가서 듣다 보면 이렇게 마음이 열리면 눈 녹듯이 녹는 거죠. 차차. 그 과정들을 같이 가주셔야죠. 그래서 자기 결정과 자기 책임, 병속에 있는 게 아니라 삶 속으로 진실성으로 가서 이제 대상자의 삶이 행복한 것에 이제 중요하다. 행복을 누리는 거, 그것은 이제 병이 있다고 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병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신체 장애가 있어도 행복한 사람도 많죠. 예, 요즘은 또 세상이 좋아하고 휘처 전동 휘처 타고 다 다니죠. 그리고 엄청 환하게 웃는 것도 많이 봤어요. 저도 이제 내성마비 복지관 이런 데서도 봉사를 해봤는데 엄청 제가 더 많이 그분들이 환하게 몸은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데 항상 웃어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왜 이렇게 좋은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웃을까 생각해 보니까 몸은 불편해도 마음은 자유로울 수 있고 마음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는 거, 자기 중심성에서 너무 나만 그렇다, 나만 힘들다, 대상자가 뭐 나만 힘들다, 나만 괴롭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안에 갇혀버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더 넓은 세상이 있고 더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들 마음을 열어봐 주겠죠. 그리고 심리적인 독립과 경제적인 독립이 이제 나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마음의 독립이 안 되고 부모로부터 성인아이 같이 이렇게 종속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은 몸은 컸는데 마마보이 파파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종속돼서 항상 부모님께 여쭈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른들 중에서도 요즘에는 30, 40대 돼도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더 이렇게 지내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결혼하고 상관없이 독립이 안 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예. 부모님이 너무 마음에 안 놓이나 봐요. 그렇죠. 부모님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부모님은 계속 이제 걱정이 되니까 네, 불안불안. 애같이 느끼고. 네, 애같이 느끼고. 그게 애같이 느끼는 게 이제 조금 문제일 수 있어요. 네. 그냥 어른이 됐는데 넌 할 수 있을 거야. 제가 우리 부모님이 저를 떨어뜨려 놨을 때 했던 게 넌 혼자서도 잘할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는 불안했지만 네. 말로는 항상 혼자서도 잘할 거야. 너 스스로 해봐. 혼자서 잘할 거야. 이게 이제 여러분 동료 지원가가 대상자에게 나중에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스로 좀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분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면 자신감이 생겨요. 네. 자신감은 성취를 통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는 대가족이거든요. 예. 그래가 집에서 이렇게 예. 심심하면 뭐 음식 같은 거 예. 할 때 요리도 하고 그래 요리책도 보고. 그래 너무 좋으시네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요리도 해먹고 뭐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나가서 뭐
어디 산책도 하면서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모임도 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고 이제 가치관 뭐 가족들을 위로하고 진정한 응원의 도구가 되도록 이제 그렇게 하고요. 이제 요거 하고 저거 이제 토론하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한 20분 남았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동료 지원에 대한 얘기는 이제 그거로 이제 정리를 했고요. 앞에 걸로. 요거는 이제 직장 생활을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한 20년 정도 했는데요. 저도 이제 맨 처음에는 서비스업을 했었고 5년 정도 했었고 태권도를 한 10년 했었고 병원 일을 또 8년 했으니까 저 20년 남짓 했는데요. 그 하면서 많이 느꼈던 거는 여러분 이제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도 있고 또 하시게 될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정이 있잖아요. 행복한 직장 생활이 되려면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계속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원래 이런 질병인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눈치가 없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내 생각에 좀 몰입돼 있고 남들 얘기 좀 잘 안 듣고 고집 피우고 그랬던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해도 막 내 식대로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갈등이 많고 그랬는데 점점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몸소 깨달았어요. 막 어떤 때 막 펑펑 울기도 하고 막 혼자서 막 마음고생도 하면서 배우고 20대 30대 계속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제 40대도 이제 경험하고 작년까지 제가 병원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8년 정도 병원 일을 정신건강 의학과 일을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이제 이렇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 동료 지원과가 됐던 또 어떤 일이 됐든 간에 주 업무가 있잖아요. 자기 주 업무는 저기 확고히 자기 영역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과 인간관계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업무를 잘한다고 해서 또 그 사람이 이 직장 생활을 잘한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업무는 다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인간관계 비중이 거의 한 70% 이상이라는 거죠. 30%의 그런 어떤 주 업무 이런 거 하면 나머지 70%는 인간관계에서 그분 사람이 직장 생활을 롱런할 수 있는가 얘가 나오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직장에 가면 인사를 잘해야 되죠. 어떤 분들은 이제 직장 생활에 저 대상자를 지금 돕고 있는데 정신장애 지금 상급이신 거는데 그분을 이제 직장 생활을 하긴 하셨는데 혼자 사는 일을 많이 하셨다가 요번에 팀으로 하는 이제 직무지도 팀으로 하는 일을 하세요. 근데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 좀 인사 좀 하라고 그러는데 인사 시키는 걸 막 시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 관계에서 인사가 인간관계 한 반 이상은 차지하더라고요. 보면 항상 뭐 상사가 됐든 동료가 됐든 먼저 출근하면 먼저 인사를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인사를 하면 일단 호감이 가고 그 사람에게 우호적으로 돼요. 그래서 이제 인사성을 통해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직장 생활하는데 용모 단정 안 하게 하는 분 대상자도 지금 용모 단정하지 않아가지고 맨날 수염을 안 자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수염을 맨날 잘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회생활 할 때도 항상 이렇게 자기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용모 단정하게 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오너가 원장님이나 뭐 저는 태권도 관장님도 있었고 원장님도 있었고 했는데 그분들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 못하겠어요라는 말보다는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잘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대답해보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못했습니다. 어떻게 좀 조언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긍정인으로서 생활을 해야지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직장에 일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이제 그 회사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월급을 받고 일하는데 월급의 가치보다 더 많이 해줘야지 직장에서는 인정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직장인으로서 그 자신의 어떤 가치와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발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밝은 표정, 긍정적인 표정, 네, 감정 조절 잘하기.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려웠어요.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동료들하고 갈등이 있을 때 감정 조절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동료를 팀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제가 뭔가 직장에 일을 하면서 뭔가 좀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갈등할 때 싫은 내색을 바로바로 내면
갈등이 바로바로 생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내가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또 마음 환기를 시키고 바깥에 나가서 한번 환기시키고 나와서 이제 마음이 좀 차분해졌을 때 둘이 이제 막 이제 뒤에 가서 이제 그 좀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제 그 직원하고 같이 얘기를 푼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화해하고 또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일하면서 좀 마음이 안 맞고 또 성격이 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풀어가면서 밝은 표정과 감정 조절을 통해서 그렇게 풀어나갔고, 그다음에 보고 체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위에서 위에 보고하고 동료들하고 하고 또 그런 이제 약간 중간적인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보고 체계를 확실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동료 지원관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항상 보고 체계에서 뭔가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만약에 위에서 뭔가를 일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일을 시키고 나서 내가 뭔가 제가 뭐 언제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알려주고 그냥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시킨 사람은 막 답답하고 막 이렇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보고를 해주고 내가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는 이제 SNS가 통합적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SNS로 원장님 지금 제가 이렇게 이 서류는 이제 오후 한 2시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달 체계를 통해서 뭔가 안정감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었고요. 보고 체계를 잘했고 근데 팀워크로 돌아가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료 지원을 1대1로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어느 장소 가면 이제 센터에서 선생님들하고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원만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대화를 항상 하고 밝은 표정을 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동료와의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팀이라는 생각, 저는 직장을 팀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태권도 일을 했을 때도 사범들이 3명이 있었는데 그 사범들하고 두루두루 잘 지내고 업무를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만약에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주고 지금 제가 직무지도하는 대상자가 조금 안 되는 게 팀워크예요. 팀워크. 그 4명이서 저기 농협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농협에서 이제 뭐 박스도 수거하고 뭐 카트도 나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본인의 일은 잘해요. 근데 다른 사람 일을 좀 도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게끔 계속 도와줘서 긍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하게끔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료들이 나중에 불만 불평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관계로 형성이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자기만 딱딱 하는 사람은 별로 사람들 관계에서 좀 약간 긍정적으로 도움을 못 받아요. 자기 싫지만 자기 옆에 동료도 좀 힘든 걸 알아주면서 도와주면 나중에 다 플러스 인간관계가 돼서 수월해지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회식 자리 이게 이제 저 직장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거는 회식 자리도 일의 연장이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회식 자리 저 뭐 일 끝났는데 안 가요. 뭐 이렇게 하면 직장 생활에서는 마이너스예요. 어떤 일이냐면 단체 행동이기 때문에 회식을 나만 빼지고 나 개인적인 이유로 싹 다 빠지잖아요. 그러면 동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그리고 남을 배려할 줄 몰라. 그리고 별로 이렇게 부정적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눈밖에 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없는 사이에 이제 말이 돌고 오해가 사는데 뭐 그런 구조더라고요. 직장 생활이라는 게 공동체 의식이 강한 게 한국 구조이기 때문에 회식 자리도 일의 연장으로 생각하고 술은 거부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술 억지로 먹이는 직장은 별로 없어요. 술은 거부할 수 있고 음료수 저는 이제 술 담배를 20몇 년 동안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술을 안 먹고도 동료들하고 잘 어울렸어요. 그리고 안 먹고도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을 다 개발할 수 있으니까 요즘에 강요 안 하는 세상이니까 참 좋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직장 상사와의 소통 직장 상사 뭐 중간 관리자도 있고 뭐 원장님도 있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노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직장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 경험을 얘기했고요. 네, 여러분들 기회 있으면 그리고 이제 10분 정도 남았는데 이게 사례가 이제 1번은 이제 1번, 2번, 3번 얘기 나누기 너무 긴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이거 어떤 종이 나눠주세요. 종이를 나눠주셔서 지금 한 7분 정도, 5분 정도 내로 요거 3가지를 한번 적어보는 시간 할게요. 1번은 여기 글자 안 적어도 돼요. 다 나눠주시면 돼요. 예. 그 1번은 저기 그 호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1번 호칭을 바로 쓰세요. 어떻게 하는지. 2번은
이제 어떤 관계에 설정할지를 좀 문장으로 좀 써보시고 3번은 이제 사례예요. 3번 사례는 뭐냐면 병원 태어난 조현병 35세 남자 천주교인데 이제 한청망상이로 이제 한청으로 절하라 막 이런 소리가 들려서 막 길거리에서 절하고 이러시는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막 전도하겠다고 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과대망상, 간계망상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원을 하게 됐고 이제 약물 치료 후에 이제 퇴원해가지고 네 증상이 이제 완화됐는데 동료 지원하고 연결됐어요. 여러분하고 연결됐어요.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간단히 이제 한 몇 줄 정도 적어주시면 돼요. 지금 한번 해보시고 한 7, 8분 뒤에 제가 만약 시간이 없으면 수거를 해서 제가 보고 몇 명, 한두 명 정도 발표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지금 적어보세요. 예. 그룹별로 하나 드리는데 예. 각자 그룹별로 동의 없이 될까요? 네. 네, 그러면 지금 다 나눠주시면 아, 돼요. 네. 네. 동료 지원을 설치. 발표는 그 한 조에 한 명씩만 발표할게요. 예. 대표로 한 명씩만 발표하세요. 선생님 대표 호칭을 뭐라고 쓰는 거예요? 호칭은 뭐 선생님, 누구씨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료 지원 됐을 때 그 동료 지원 호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예.